20년 동안 아무 의심 없이 키운 아들.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삶을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누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며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53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실했던 사랑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아들 민재였습니다. 남편과는 30이 넘어 결혼했고 곧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키워보자.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울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민재는 말 그대로 세상의 전부였어요. 자기 전에 엄마 사랑해 하며 안아주던 아이. 유치원 가기 싫다고 울면서도 제 손은 꼭 붙잡고 있던 아이. 운동회 날 달리기를 하다 넘어졌는데 눈물 쏟아지면서도 괜찮아, 엄마는 보지 마 했던 아이. 그런 민재를 키우면서 저는 정말 매일매일 사랑을 먹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생겼습니다. 남편이 민재에게 너무 무관심했던 겁니다. 애 키우는 건 내가 더 잘하잖아. 나한테는 좀 어려워. 항상 이런 식이었죠. 그저 남자들은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란 존재가 원래 좀 뚝뚝한 거라 생각했고 그 사람도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툰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재가 아프거나 혼자 울고 있을 때조차 남편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저 저만 바라보던 그 눈빛. 그게 이상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죠. 민재는 중학생이 되고 나서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말 시키면 어색하고 나보다 엄마한테 훨씬 자연스러워 보여.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재조차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민재는 대학에 들어갔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복학을 앞두고 우리는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죠. 그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재 군의 혈액형이 어머님, 아버님과 유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민재 군은 B형이고 어머님은 O형, 아버님은 AB형으로 확인되어 유전적으로는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실수겠지? 기록이 잘못됐거나 검사 데이터가 바뀐 거겠지? 수없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직감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날 밤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 왔어. 민재 혈액형이 우리랑 안 맞는데. 남편은 놀라는 기색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해보자. 그 반응이 너무 담담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정확히 확인해보는 게 낫잖아. 혹시 뭘 알고 있는 거야? 그냥 해보자. 그날 밤 저는 남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의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잔혹했습니다. 부모와 유전적 일치 없음. 민재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숨이 멎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종이를 들여다보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뭐? 처음부터. 민재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내가 그랬잖아. 그 사람 얘기. 짧게 만났던 사람. 그 얘기 듣고 사실 좀 마음에 걸렸었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말 안 한 거야? 응. 그냥 키우고 싶었어. 내가 품은 아이니까. 그리고 나도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를 내 아들처럼 생각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혼자만 알고 있었어? 왜 나한테 이런 침묵을 줬어? 그날 밤 거실 바닥에 앉아 결과지를 가슴에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민재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라면 먹자 하며 웃고 있었고 그 미소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닌데 나는 이 아이에게 엄마라는 말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 며칠 동안 저는 민재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말도, 웃음도, 밥상도 전부 어색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요즘 나 피해? 나 무슨 잘못했어?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검사하자. 이번엔 내가 직접 끝까지. 저는 조용히 다른 병원을 찾아 정밀 유전자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이번엔 모든 과정을 제 눈으로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민재, 남편, 저 세 사람의 샘플을 직접 확인했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부 제 손으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제 내면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피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끝도 없이 자책했습니다. 왜 나는 그때 확실히 알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쉽게 덮고 살았을까? 그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건 그날이 처음이었죠. 엄마, 혹시 나 잘못한 걸까?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너 그 애를 어떻게 키웠냐는 거야?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사랑했어. 그럼 된 거야? 아이한테는 그게 전부야. 내가 아니냐는 아이에겐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아이 입장에서 엄마는 너 하나였잖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 엄마는 나 하나였다. 그 말 한 줄이 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민재가 제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말해줘. 사과할게. 저는 그 말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불 꺼진 방 안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예민하게 감정을 받아들이는 아이인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이를 들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펼쳤습니다. 민재 군은 어머님과 아버님의 친자입니다. 뭐라고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눈을 의심했고 다시 보고 또 봐도 결과는 변함없었습니다. 민재는 진짜 우리 아이였습니다. 병원 측에 확인하니 이전 병원에서 샘플 라벨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공식 보고서까지 전달받았죠. 그날 저는 민재가 방에서 공부하던 모습을 문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몸 안에 내 20년이 다 들어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나는 거실에 앉아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서자마자 나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봐. 민재는 우리 아들이야. 진짜로. 남편은 말없이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다행이라고? 당신 그동안 얼마나 날 힘들게 했는지 알아? 당신 말 한마디 없이 혼자서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냥 확신이 없었어.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너무 내 아이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그걸 확인할 용기가 없었어. 그럼 왜 날 탓하지 않았어? 왜냐면 너도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았으니까. 그때였습니다. 민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 순간 나는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민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왔고 나는 그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재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큰 실수를 했어. 엄마가 너를 의심했어. 민재는 잠시 가만히 있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뭐, 며칠 전 엄마가 나 피하잖아. 나 눈치챘어.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혼자 상상만 했어. 근데 이상하게 엄마가 날 더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민재를 꼭 껴안고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민재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 모두 서로에게 너무도 큰 말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모든 감정을 꺼냈고 서로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진짜로 내 아이처럼 생각하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내가 민재를 사랑하는 걸 보면서 나도 조금씩 마음을 내준 것 같아. 그 말에 민재는 남편을 바라봤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랑 어색했어. 근데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우리 셋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TV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조용한 시간 속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하나하나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는 다시 복학을 준비했고 남편은 예전보다 더 자주 웃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늘 거기 있었던 것처럼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죠. 아침이면 민재는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밥은 꼭 챙겨 먹고 남편은 차 조심해. 그 대화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때 그 결과지를 꺼내 다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합니다. 만약 진짜 친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 첫날부터 나는 이 아이를 내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것. 민재는 요즘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사람은 진짜 가족이란 게 뭘까? 그 질문에 저는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함께 울어준 사람이야. 혈연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곁에 있었던 기억이야.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요즘은 가끔 남편과 함께 낡은 사진첩을 펼쳐봅니다. 민재가 유치원에서 카레를 입가에 묻히고 웃던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다가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난 사진, 첫 졸업식 날 목이 메어 웃던 얼굴,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밤새 마음이 뒤집힌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 말하지 못한 오해가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 작은 용기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관계라는 건 정답이 없습니다. 단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마음,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